안녕하십니까. 자, 경찰원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할 황남기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남기입니다. 저는 제27회 외무고등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사법시험 강의부터 7급 강의, 헌법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그 당시 외무고시라는 게 지금의 국립외교원 이런 시험과는 레벨이 달랐죠, 그렇죠? 90년대 초반이나 중반에는 고시 전성시대 가지고 고시 수험생들도 엄청 많았고 합격하기도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던 시대였죠, 그렇죠? 그때 제가 1차는 한 2개월만 합격했습니다. 고시 1차 한 4, 5년 걸리는 수험생도 많습니다. 딱 진짜 그전에 고시 공부 전혀 안 하고도 딱 2달 만에 1차 시험 합격하고 수석으로 2차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수험학적으로는 감각이 탁월하죠. 사실은 뭐가 나올지 알았죠, 다. 객관식이고 주관식이고,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겠어요, 수험학적으로? 처음 본 구구단입니다. 시험장에서 처음 본 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시험장에 처음 본 문제가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어렵다, 내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내용이 엄청 어려워. 그런데 기출에 있었어. 또는 황남기 예상 문제로 찍어줬어. 이렇게 나온다. 이 문제가. 이게 찍어줬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쉬운 거야, 이거는. 시험장에서 가보니까 왜 기출에서 이미 다 봤든지 또는 예상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왔다. 그럼 쉬운 문제지 쉽다. 이게 쉽다. 그렇죠? 안 그래요? 쉬운 문제지. 근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구구단도 어렵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갑자기 구구단 물어봐. 깜짝 놀라죠. 정신 차리고 보면 구구단 기억나는데 갑자기 물으면 당황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처음 본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시험이 쉬운 거예요? 예상하면.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면 가장 쉬운 겁니다. 문제를 예상하고 시험장 가면 시험장 첫 문제가 없걸랑 그러면 쉬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수험생들한테 물어봐요. 100점 맞은 애들한테. 야, 시험 잘 봤냐? 그러면 100점 맞은 애들 특징이 있어요. 잘 본 거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 왜? 이 기억이 난다는 게 뭐예요? 시험장에서 기억이 난다. 시험 끝나고 나서 기억이 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시험장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지. 왜 생각을 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된 문제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준비가 된 문제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준비가 된 걸 왜 생각을 해? 준비가 됐으니까 찍으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생각을 하죠. 그러면 기억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막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책 찾아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땠어요? 틀렸어. 그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문제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은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근데 왜 100점 맞은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 게 없대. 그래서 시험은 잘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뭐가 나왔는지. 이래요? 왜? 생각이 없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을 안 했다. 기억을 안 한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왜? 준비해서 들어갔다. 그렇죠. 저는 수험생 때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지. 시험장에서. 그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험생들 무장 해제시켜서 보내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을 시켜서 보내요.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보내줘야 한다. 뭐로? 문제로 준비된 상태에서 보내준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서 100점으로 가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100점 맞은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쉽다야.
왜? 준비됐으니까. 준비됐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거예요. 저는 수험생 때도 저 시험 빨리 끝나는 게 수험 감각이 탁월해요. 그래서 예상을 해. 그래서 저 예상을 하니까 문제가 쉽지. 시험장에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탁월해야지. 수험 감각이 탁월했다. 저는 그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빨리 끝내려면요 수험 감각이 탁월해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수험 감각이 탁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 수험 감각이 매우 탁월한 선생한테 강의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수험 감각이 매우 탁월하든지 첫째, 둘째 빨리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뛰어나면 되는 거야. 둘째가 뭐예요? 아니면 수험 감각이 탁월한 선생한테 배워야 돼요. 뭐로? 문제로. 그 선생님이 성실해서, 물론 이제 선생은요 수험 감각이 탁월하기도 하겠지만 성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 뭐 문제로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준비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시험이 쉬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시험 빨리 끝냈던 것이 수험 감각이 탁월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뭐죠? 1등과 10등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반에서 1등과 10등이 똑같아요. 합격도 그냥 합격자가 있고 1등 합격자는 다른 거예요. 1등 합격과 어떻게 그냥 합격자랑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반에서 그러면 1등이랑 10등이 같아요? 다 다르죠. 우리 때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실은 외모고시였어요. 뭐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든 여러분 삼촌이나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뭐였냐 우리나라에서. 외모고등고시죠.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최근에도 변호사님 만났더니 나를 소개해줄 때 그러더라고. 이분이 가장 어려운 시험을 1등으로 합격한 분이야 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다 인정해요. 외모고등고시가 가장 어려웠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시험이 또 1등 합격자랑 10등 합격자랑 똑같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외모고시가 3,000명인데 수험생들이 3,000명의 응시자인데 뭐 어마어마하죠. 저 외모고시 저 수험 응시자들은 엄청납니다. 일반 뭐 사시 수험생과 달라요. 무조건 반이 서울대 애들이니까 뭐죠. 합격자 중에 반은 무조건 서울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열해요. 엄청. 지금 7급에서도 가장 어려운 직렬이 무슨 직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외무형사직이죠. 외무형사직 맞죠? 7급 애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합격하기 거의 진짜 내가 가능한지가 의심스러워. 내가 외무형사직 7급 시험 본다고 이제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럼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 미안한데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겠냐? 일행 7급은 야 누워서 합격하겠다 나 같으면. 그렇죠? 야 이씨 내가 너 밀어서 합격해 줄게. 내 7급은 7급 일행 특히 지방직. 야 그건 내가 너 밀어서 너 넘어뜨려서 합격시켜 줄게. 밀려가지고 뒤에서 밀려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넘어져서 합격할 수도 있다. 내 농담으로 좀 그래요. 7급 외형직 진짜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진짜 어렵습니다. 7급 외형직이. 7급 일반 수험생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외형직 합격자는 전체 1등이라면 그 7급 합격자는 전체 한 20, 30등 해도 합격하는 거야. 7급은. 일반직은 외형직 1등 해야 되고 전체에서. 틀리지 외모고시라는 게 자체가. 뭐 외형직도 힘든데 외모고시는 뭐 상상을 못 하죠. 그렇죠? 그것도 좀 합격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등 합격자랑 뭐 2등, 3등 합격자랑 다른 거예요. 또 10등 합격자랑 다른 거예요. 뭐 전체 1등과 전체 10등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 합격한 이유도 똑같아요. 2차도 다 예측을 한 거예요, 문제를. 자, 내가 예측한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 하는 거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측을 이미 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2차도. 2차도 문제 예측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으로 빨리 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시험도 똑같습니다. 사시에서도 제가 뭐 제 강의 안 듣고 제 책 한번 거의 간첩 수준이죠, 사실은. 솔직히 뭐 제가 뭐 민사든 뭐 이런 사건으로 내가 내 의뢰를 하면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거나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말하면 다 한대. 그렇죠? 황랑인 선생님 사건 맡았다. 그래가지고 서초동 바닥이 쫙 퍼진대. 그렇죠? 법관이 물어보더래. 그렇죠? 너 왜 왔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너 황랑인 선생님 건 때문에 왔지 이렇게 딱 그러더래요. 내가 어떤 애한테 의뢰를 했더니 변호사한테 의뢰했더니 벌써 판사들이 다 소문났대. 그렇죠? 밥 먹을 때 하는 얘기가 내 얘기밖에 없었대.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 책 가지고 공부한 수험생이니까. 그래서 사법시험에 1등 했던 이유도 다른 것도 없어요. 제가 헌법을 이제 뭐 저 헌법 몰라요. 저 헌법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헌법 잘 몰라. 걔네 헌법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왜 내가 사법시험에 1등 했겠어요? 문제를 예측 찍어주거라. 아니 사시 애들도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어. 문제 찍어주세요. 문제 찍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문제 찍어주세요.
문제 찍어주세요. 외에는 없어요. 이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경찰 헌법 들어오니까 뭐 너나 나나 헌법 한다고 그러지만 내년 2월달 끝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문제 예측해 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광고니 뭐 인터넷 작업이니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인터넷 작업에서 뭐 누가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찍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시험에 내년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장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 시험장 생각하고 시험장 밖에서 그 문제 어떻게 됐을까? 찾아보자. 이런 수험생들이 되면 안 돼요. 내년 어떤 수험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수험생이 돼야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었더니 100점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준비된 다 문제 준비해 줬는데 생각 안 날 게 뭐 있어요? 그냥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답 찍는 거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문제가 그대로인데. 이는 사람처럼 똑같은 거 준비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내년에 시험장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줄 선생을 찾아야죠, 사실은. 그래서 검증된 선생을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시험 감각이 탁월해야 되고 예측 가능성 해야 되고 또 성실해야 걸랑, 사실은 선생이 성실해야죠. 그래야지 문제를 예측하지. 아무리 뛰어나도 지 머리가 뛰어난 거지 뭐 지가 노력을 안 하는데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요? 전달이 안 돼. 여러분한테 뭘 전달해야 돼요? 문제로 전달해야 돼요. 문제로 전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문제로 1, 2, 3, 4에서 2번이 내가 정답이면 걔네들도 정답이 비슷하게 나와줘야 한단 말이죠. 내년 시험 2월이든 3월이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내년에 시험장 가야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생각하고 뭐고 시험장에서 안 끝나요.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준비된 선생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게, 솔직히 경찰업법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시험 강의 탁월하고, 시험 강의 탁월하는 게 합격을 통해서 증명되고 저처럼 1등을 하든지. 고시 1등 한 선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뭐 노량진, 신림 다 합쳐서 고시 합격한 선생은 있지만 고시를 1등으로 합격한 선생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는 건요, 수험 강의 엄청나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량진, 신림도 다 합쳐서 지금 사시 1타로 가장 오랫동안 한 선생이 접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좀만 알아보면 다 아는 얘기야, 그죠? 사법시험에서 가장 오랫동안 1타했고 없어지는 도중에 저는 그만둬버렸어요, 먼저. 없어진다 발표 나오니까 강의하기 싫더라고, 그죠? 없어진다고 다 나왔는데 뭐하러 강의를 해?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렇죠, 제가. 노량진도 마찬가지예요. 노량진도 막 큰 학원들이 뭐 인터넷 장난치고 뭐 하길래 노량진 강의를 저는 아예 1타 하다가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가지고 다른 선생님 대체하는 거예요. 신림동에서 강의를 했죠, 차라리. 이 드론판에 내가 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게 증명된 선생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풀 수가 있다. 생각을 안 하고 풀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시험장 가야 되고 선생은 그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마음 가지고 돼요? 안 됩니다. 그만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헌법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가 수험 감각이 엄청나게 탁월하든지 엄청나게 수험 감각이 탁월한 선생한테 배워서 문제를 예측돼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건 뭐 입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인터넷에서 누가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결과로서 그것을 증명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운에 자기를 맡길 거예요? 남들의 구라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맡기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선생들이 구라라든지 인터넷 작업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낸 선생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탁월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법 그렇죠, 어렵죠. 근데 좋은 선생 만나면 쉽게 됩니다. 왜? 준비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거다.
내년에. 그럼 시험장에서 생각 없이 풀 거다. 그래서 100점을 맞을 거다. 라는 거예요. 뭐 수많은 합격생들이 증명한 거예요. 뭐 여기 지금 이게 뭐 PT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나중에 한번 책자 나오면 4페이지 정도 한번 봐보세요. 이 학생도 2019년 8월에는 70점 맞았걸요. 근데 저 10월 달에 서울시에는 저 그 다음 년에 100점 맞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70점, 2020년에는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합격하죠, 당연히. 뭐 이건 이제 그 시험 그거를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거짓도 아니고. 촬영해서 올린 겁니다. 촬영해서 올린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합격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 뭐 경정 승진 시험도 그렇죠. 그렇죠. 승진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전체 뭐 10등인가 하셨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강의 다 들었다고 지금 여기 올렸는데 뭐 뻔하죠. 비상계약과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대령 출신 분들이 시험 보는 건데 이거 되면 이제 큰 기업체로 가요. 뭐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로 이제 전쟁 대비해서 비상계약과로 가는 건데 이분들 급여도 엄청나게 높죠.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대령 출신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데 나이가 다 50세야 이 양반들. 저보다 연세가 많아. 50 몇 세시가 저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데 저한테 강의 들어 많이 와요. 이분들이 뭐 다 육사 출신이니까 정보력은 빵빵하지. 육사 출신이라도 대령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정보 이런 거 많이 다뤄봤듯이 빨리빨리 판단해요. 이분들이 정보도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제 밑에 무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공부하고 있다고.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비상계획관들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분도 그렇고 그렇죠. 2020년도 하반기 비상계 최종 합격, 헌법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었다. 우리 여기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번 5페이지 보면은 모르세요. 50세가 넘어서 구직 시험을 했는데 나에게 15문항인데 이게 참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얘기가 나오길래 6페이지 가보세요. 네 번째 줄. 2020년 12월에 실시된 비상계권 시험에서 15문항 중 14문항을 득점하였다. 14개를 맞았다는 게 15문제. 소요 시간은 9분이었대요. 14문제 푸는데 9분 걸렸대. 그래가지고 어렵다는 느낌을 갖진 않았지만 응시생들은 전체는 헌법 선서가 좋지 않았다. 나의 경쟁자보다 헌법만으로 5, 6개 이상의 차이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된다. 덕분에 다른 과목의 약점, 다른 걸 잘 못했다는 거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비상계획관에 합격한 거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15문제를 푸는데 9분 걸렸는데 14문제를 맞췄는데 다른 일반 경쟁자보다 5개, 6개를 더 맞췄다는 거예요. 문제 어려웠거나 사실은. 작년 12월 비상계획관 헌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7급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7급 헌법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험에서 이분이 무려 14문제 맞고 다른 합격자보다 대여섯 개를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덕분에 다른 과목 약점, 다른 과목 잘 못 봤다는 거지. 에 불구하고도 합격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예상해줬기 때문에 맞추는 거. 이분들이 연세가 50이 넘어서 헌법 공부한다니 말이 돼요? 뭐 솔직히 말해서 무지 힘든 얘기입니다. 나 이분들 참 공부하는 거 보면서 존경했다니까. 그건 연세 드셔가지고 막 졸지도 않아. 이 대령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욕도 얻어먹어요. 저는 욕도 많이 하걸라. 똑바로 하라고 하고 연세도 저보다 많지만 뭐 수험생이니까 똑같이 대우해요. 저는 뭐 대령 출신은 뭐든 간에 똑같이 대우합니다.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뭐 대우해주고 이런다고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대령 출신이니까 저 선배님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수험생으로 대우해줘야 돼요. 끝나고 나서는 저 합격한 다음에 술 한잔 할 때는 형님 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때는 저는 엄격하게 대령이고 나발이고 똑같이 대우해줍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못한다 야단치고 뭐 그렇게 공부하시냐고 막 뭐라 하고. 물론 이제 존댓말을 써야죠. 연세가 저보다 좀 이렇게 많으시니까 존댓말을 쓰긴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합격이 중요한 거네. 솔직히 말해서 중요한 건 합격이에요. 합격생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 못해도 헌법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도 나왔잖아요. 유재영 씨가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똑같아. 비상계획관 상반기, 작년이건 상반기 1년에 비상계획관은 2번 봐요.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근데 대령 출신 몇 명 안 뽑아요. 1년에 한 번 3명, 4명인가 뽑나? 한 분기당? 상반기 서너 명, 하반기 서너 명, 몇 명이 하지 얼마 안 뽑아야 한 10명 안 넘어 거의. 저 대령 출신들은. 근데 이분이 1등 했어요. 헌법 1등, 법령 1등으로 합격하신 분이야. 저한테 1년간 교육받았지. 일요일과 뭐가 안 해? 계속 저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 이분이.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헌법 1등. 헌법 1등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보내는 게 강사의 목적이에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순간 그렇다 하겠죠.
솔직히 저는 뭐 원래는 경찰 강의를 해야 되는지도 의문스러웠어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옆에서 하자니까 한번 그래 해보자. 원래 경강 강의만 주로 하고 뭐 순경 강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 하자고 주변에서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한번 뭐 본때 좀 보여줄까 뭐 이런 생각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순경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결정한 순간 어떻게 돼야 돼요? 선생은 책임지는 거고요. 점수로 이거로 준비된 상태에서 보내겠다. 그렇죠? 그게 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 잘 듣고 따라와야 돼요. 준비를 시켜주면 뭐하나? 준비된 문제를 못 풀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준비된 문제로 훈련을 시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 뭐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이해를 못해도 따라오세요. 저도 이해 못하고 합격한 수험생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해서 합격한 수험생이 아니라 이해를 못했는데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은 다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노력만 하면 예측은 가능한 건데 근데 수험 감각이 탁월해야 돼. 그래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수험 감각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험 감각을 어마어마하게 탁월하게 뭐 내년 시험장 갈 때까지 기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를 믿고 이제 따라주면은 사실은 충분한 준비를 시켜줘서 내년에 이쪽으로 가도록 해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좀 답답한 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이해가 안 되면. 제 말 꼭 기억하세요.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불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다. 그렇죠? 저도 이해 안 했는데 합격했다. 이해가 안 됐지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된다고 불합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불합격하냐? 예측을 못해서 불합격하는 거야. 문제 예측을 갑자기 구구단 물으면 예측이 안 돼서 당황하듯이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면 불합격한다. 예측을 못하면 불합격한다. 이건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측을 못하고 시험장 간다. 그럼 불합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명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측하라는 거야? 아니야. 내가 예측을 해줘. 송강학이 탁월하고 엄청난 경험을 쌓은 제가 예측을 해줍니다. 준비를 시켜줘요. 근데 뭐 이해를 안 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불합격할 거야.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진짜 유아틱한 거다.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예측이 안 되더라도 예측이 안 되면 불합격하겠지만 예측하면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한다. 그럼 누가 예측해 준다? 제가. 걱정하지 말아 이게 쓰잘데없이 뭐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좌절하고 뭐 저거 상담해 오면 저는 헌법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너는 헌법을 이해를 못하지 나는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죠? 왜? 나도 헌법을 이해를 못하고 합격했는데 왜 네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냐. 그렇죠? 네가 왜 이해를 못했다고 불합격한다고 확신을 갖냐. 그렇죠? 웃긴 얘기지. 나도 이해를 못하고도 고시 수합격까지 했는데 이게 뭐 고시 수합격이에요? 경찰 시험이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 근데 이해를 못하고도 고시도 수합격하는 판에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왜 경찰 시험 합격 못한다고 착각하냐 이게야. 제발 그런 유아틱한 생각을 빨리 버려라. 제발 좀 빨리 버리세요. 그것만 버리면 합격해. 그리고 시킨 대로 해라 제발 좀. 내가 예측해 줄게.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해라. 응?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전문가가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가 오늘은 술 먹지 마세요. 지금 약이나 잘 드세요. 또는 수술하세요. 시킨 대로 해야 돼 의사가. 물론 안 하죠. 저도 저번에 병원에 갔더니 여기 막 이게 뭐죠? 약간 몸이 아파가지고 약 주면서 술 며칠간은 끊으셔야 됩니다. 이랬죠. 그날 바로 술 마셨죠. 술 마시고 물론 약도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약을 타가지고 술을 마시기 위한 건데 왜 안 마셔?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내가 마셨는데 원래는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라. 아마추어들이 하는 말 듣지 말고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의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제가 뭐 얼치기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 의사야.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저기 뭐 인터넷에 댓글 다는 애들 말 듣고 지금 무슨 선무당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말 듣고 말이야. 그쵸? 뭐 약이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럼 내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아니 서울대병원 의사가 말이야. 그쵸? 이게 뭐 암이라는데 저기 갔더니 무당이 암이 아니래. 무당 말 먹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아,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에 따르면 또 인터넷 질문해 봤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답변해 주던데요. 인터넷 걔가 누군데? 걔 고시 수학격자야? 사법시험에서 우리나라 변호사, 판사 길렀는데 1등 한번 해봤어, 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마추어적인 사람 말 믿지 말고 전문 의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쫄지 마라.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하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 헌법 공부를 했더니 강의를 했더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내 말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불합격한다.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불합격할 거야. 난 불합격. 그래서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당연하지라고 생각해라. 자, 여러분 강의 들을 때 헌법 문제 풀을 때 제일 처음에 초보자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난 불합격. 이러지 마시고. 당연하지. 그럼 뭐를 해야 돼? 공부해야지 물론. 당연하지. 공부 안 하고 있고 누워 있고 말이겠죠. 술 마시고 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하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무슨 공부를? 내가 준비해준 문제. 내가 준비해준 문제를 공부해라. 내가 준비해준 문제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그냥 합격한다. 내가 준비해준 문제를 공부하세요. 문제를 풀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판례가 나왔다. 판례가 아니라 뭐? 판례 문제를. 판례가 나왔다. 판례를? 아니야. 판례 문제를. 판례 문제를. 법조항이 지금 새롭게 개정됐다. 뭐를? 법조항을? 아니다. 법 문제를. 법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당연하지. 근데 황랑기가 만들어준 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 난 준비돼서 시험장 가서 100점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진행돼야지. 이래서 하면 되겠어요? 난 안 돼. 불합격. 이런데 공부하고 싶겠어? 공부 안 하지 이러면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난 안 돼. 나는 불합격이야. 이러면 공부가 돼요? 공부 잘 되겠어 이게?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 난 안 돼. 그래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불합격이야. 난 열심히 할 거야. 제발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공부를 못하게 된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공부를 못하게 된 이유가 이해가 안 될 때 뭐예요? 난 안 돼. 나는 불합격이야. 나는 그래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진짜 증명이 되는 거지. 증명. 점수가 꼴찌야. 점수 빵점이야. 빵점. 꼴찌.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공부 더 열심히 안 하지.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또 점수가 또 안 나오지. 이게 악순환으로 빠지나 악순환으로 점수가 또 안 나오지. 계속 안 오르지. 술만 마시게 되지. 스트레스만 받지. 공부 되겠어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짜 이게 엄청나게 머릿속에 떠돌아다닐 거다. 나는 헌법이 이해가 안 돼. 머릿속에 둥둥 떠돌아다닐 거야. 이게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건 이해가 된다.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제가 수험생 때 이해 못했고 강의 3년 차에도 이해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돼. 이건 좋아. 이해가 돼. 그래 오케이란 말이 뭐 당연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내 말은요. 이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황랑이도 그랬다. 그때 무슨 생각이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절대. 난 안 돼. 난 불합격이야. 그럼 공부할 의욕이 없어요. 마음이 허하고 공부 의욕이 떨어지고 누가 공부를 하나? 안 해. 큰일 나 진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이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황랑기도 그랬대. 고시 수학격자도 뭐 이해를 못했다는데 나도 못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공부해야지. 물론 그 다음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그 다음 또 안 돼. 그래 공부 열심히 할게. 뭘? 황랑기에 맞는 문제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헌법 공부할 때 계속 따라다닐 거야. 계속 따라다니고 헌법 이해 안 된다.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 경찰에 들어온데 헌법에서 물어본 무지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무지 쉽다. 왜? 이거니까. 준비된 문제를 만들어준 선생을 찾으면 또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거고,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려운 거고, 이렇게 가면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선택하라. 자, 이해 안 된다는 건 나도 이해한다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안 돼 절대. 그럼 뭐하러 공부하나?
선택을 해서 이 길로 갈 건지 이 길로 갈 것인지. 자, 제가 진짜 여러분들 강조드리는 내용이에요. 7급 수험생이든 사실 사법시험 애들도 막 다 이해를 못해. 서울대 법대 애들도 물어보면 막 발발 겨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가지고 내 서울대 법대 애들한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했다니까.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 서울대 법대 애들이 괜찮아. 머리가 안 좋지 그러면 지가 머리가 안 좋다 생각 안 하걸라. 서울대 법대 애들은 이놈 자식이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고시 공부를 왜 해 임마? 이 자식이 말해 이래요. 이해를 못해. 너 그렇게 이해를 못하니? 이해를 진짜 못하더라니까. 나중에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하는구나. 서울대 법대 해례비도. 응? 근데 내가 수험생 때를 내가 이제 회상을 해봤더니 나도 이해를 못했던 거야. 그게 걔한테 뭐라고 할 얘기 아니더라고. 내 생각 해보니까 너 제일 처음 막 혼내다가 쉬는 시간에 망신이 다 이제 막 제 강의 막 400명 500명 들었으니까 실강의를 뭐죠? 1000명까지도 들고 그랬어요. 막 비도 여러 데 한계층을 다 틀고 연결해가지고 신림동에서. 그러니까 뭐 막 400명 500명인데 서울대 법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 지도 중고등학교 때 전체 1등 계속 해가지고 말이야 왔는데 말이야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다 보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일을 못하냐 공부를 못하냐겠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요거도 못하니까 옛날에 삼시 옛날에 있죠? 행시 사시 외시 삼시 합격자가 합격한 다음에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했어요. 신림동에 술 한잔 하는데 선생님 왜 그랬더니 선생님 제발 무섭게 애들 좀 그러지 마세요.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질문도 못했다는 거예요. 질문도 그 당시는 그랬어요. 제가 전기도 하니까 막 30대니까 이런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이 바보들이 막 죽으려고 사시 애들이니까 애들이 쫄아가지고 저한테 400, 500명이 질문도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질문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 당시로는. 지금 많이 변했지. 지금은 만만해졌는데 옛날에는 뭐 사시 애들 뭐 꼼짝도 못했어요. 저한테도요. 그냥 30학년이다. 지금도 기억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랬다는 거야. 저도 수험생 때 그랬다는 거야.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근데 합격만 잘했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해야겠어. 이해가 안 된다. 난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해 못했던 그 수많은 사시 수험생도 합격했다. 합격했어요. 합격했어. 그래 100점 맞았어. 그래 합격했다 하겠죠. 왜? 문제를 준비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이해되는 것도 있을 터이고 황남기 선생이 문제를 찍어주니까 준비된 문제로 내가 시험장 가면 내년 점수는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세뇌를 자꾸 하셔야 돼. 스스로 세뇌를 하셔야 그래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 안 돼. 난 떨어질 거야. 떨어질 게 분명해. 이러면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안전한 선장을 믿어라. 탁월한 선장을 믿으면 돼요. 지금 망망대해에서 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또는 뭐 해변가에 뭐 암초도 많고 이랬을 때 선원들이 누굴 믿어야 돼요? 선원들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선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수험생도 마찬가지야. 수험생과 강사 관계는요. 이게 선장과 선원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돼. 선장이 선원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내릴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선원들이 잘 따라줘야지. 선원들도 뭐 선장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뺀질뺀질 하고 말이야 나는 규명 튜브 타고 내릴 거야. 이래가지고 떼어내리고 이짓거리 하면 다 그냥 이제 난파되는 거예요. 지도 죽고. 똑같아요. 선원들이 선장을 믿어야 돼요. 물론 선장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능력 없는 선장했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능력 없는 선장한테 지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나침반도 못 읽지 말이야. 그렇죠? 이게 암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말이야. 엄한 데로 가가지고 난파돼가지고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선장은 물론 잘 골라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능력 있고 진짜 성실한 선장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장은 의무를 지어야 되고 의무를. 선은 안전한 항구로 데려가 줘야 돼. 이게. 근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비난하고 말하기는 좋지. 누굴 비난하는 건 쉬운 거예요. 뭐 선생이 어쩌고저쩌고 맨날 비난하고 이게 쉬운 겁니다.
쉬운 거지. 뭐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기 쉽지. 예? 쉽잖아요. 얼마나 말하기 편해. 쉽지. 건수 잡기 쉽지. 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지지도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안전한 여러분들이 항구에 내리려면 저 능력 있고 성실한 선장을 잘 선택해서 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다. 헌법이 어려울 거다. 상당 기간 동안도 어려울 거다. 근데 내년 시험장에 가서는 쉬울 거다. 잘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면 쉬울 거예요. 시험장에서 쉽고 그래서 결과로서 대박 나서 합격할 거다. 설사 다른 과목을 좀 잘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헌법에서, 물론 다른 과목 잘 봐야죠. 못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법에서 더 잘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거다. 그걸 믿고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이분들도 비상계획관 이번 육사 출신의 대령이면 바보입니까? 옛날 50살 넘으신 육사분들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똑똑하신 분들 많죠. 그분들도 정보력도 대단하고 그런 분들이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경쟁자 헌법만으로 5, 6개를 차이를 냈다. 덕분에 다른 과목에 약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내년에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저는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뭐 나 혼자 달린다고 돼요? 나 혼자 달린 내가 수험생이야. 내가 시험장 갈 거야 내년에. 대신 여러분 대신 내가 시험장 가줄까? 대신 문제 풀어줄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믿고 신뢰를 해주고 잘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정리하시고 문제가 시켜지면 잘 정리해서 암기해서 시험장 가셔야 한다. 이게 제일 좋은 여러분들의 헌법 공부 방법론이에요. 뭐 판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판례를 어떻게 공부하게도 되나 그게 됐게 되는 거지. 쉽지 않다 그게. 말로는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신뢰해서 그대로 그냥 1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이러면 돼요. 이분도 있잖아. 이번 경정시험 10등으로 합격한 양반. 왜 됐네. 1300명이 아니라 경정승진이? 엄청 많네. 경정승진시험 1300명 응시에 10등에 합격했다. 올해 초시생이다. 경정 초시로 합격했대. 여기 나오잖아. 경정승진시험 황랑희 교수님 객관식 기출문제를 충분하다. 카페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출문제 연습하라. 책으로는 절대적으로 황랑희 교수님 강의 반드시 수강해라. 무엇이 중요한지 맥을 짚어준다. 마지막으로 황랑희 교수님 덕분에 헌법 만점 받았고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이버 카페 있어요. 황랑희 네이버 카페 가면 진짜 있다 이거. 뭐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경정 승진 합격자가 올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뿐만 아니라 수험은 뭐 합격 수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믿고서 신뢰를 갖고 해줘야 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긴 힘들어. 이해가 안 되는데 힘들지. 그럼 안 힘들면 수험생이 아니지.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즐거워? 이해가 안 되면? 그렇지는 않지 솔직히. 내가 오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하지. 이것 때문에 오케이라는 얘기지. 그게 아름답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과정에서 당연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어떻다? 당연한 과정이지.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면 돼. 그다음에 학령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스스로 설득을 해야지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매우 강조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거는 무지무지 강조드리고 싶어. 뭐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쓸데없는 좌절에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좌절 안 해도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좌절하냐. 당연하니까 힘들지.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지. 이건 안다. 이건 내가 저 동조한다. 오케이 좋아. 힘들지. 마음이 힘들지. 마음이 즐겁나? 마음이 즐겁지가 않지. 근데 당연하지라고 하고 믿고 신뢰하고 학령이가 준비시켜주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내년 시험장 가겠다. 이 생각만 해라 제발 좀. 이 생각만 해라. 라고 따라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게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러란 얘기거든요. 사실은 합격 수기도 그냥 믿고 따라서 문제 주면 그대로 하면 된다.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계속 문제 풀어라. 여기도 있네. 10페이지 봐보세요. 나중에 이 책 나오면 이 책 아마 무료로 나가기도 하고 할 텐데
저는 황남기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에 자신이 없다라면 주저하지 말고 황남기 선생님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하니까요. 그래. 비상객관 이분도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이 비상객관 50대 이 양반들이 공부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공부 안 하시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왜냐면 20대까지 공부 잘 하셨겠지. 육사 가시고 이래가지고 나름 다 공부는 20대 때는 했을 텐데 50대 되게 30년간 야전 생활 하면서 진짜 이런 법학 공부는 안 하잖아요. 군사학이야 이거 좀 그건 잘 하시겠지. 물론 전문가니까 나보다 훨씬 탁월하시겠지만 근데 이 헌법을 공부를 하시겠어요. 30년간 안 하셨지. 근데 갑자기 50세 넘어가지고 헌법을 공부하자니 이거 참 깜깜한 이런 얘기 많아. 있죠? 이분 뭐라고 썼나 볼까 하게. 저는 헌법이라는 과목으로 2번 이상 비생각한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누구누구 인간과 어떤 사람이 인간이래. 기본서를 통해서 헌법을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이게 3번인가 기회가 제한돼 있나? 비생격권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은 기회를 잃을 수 없어 고심 중에 문득 학교간 선배님과 황남기 선생님이 좋다는 말을 떠올렸고 그리고 무작정 황남기 스팔 학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다겠죠. 지금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은 학문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수험학적으로 접근해라. 수험학적으로.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좌절하게 돼 있어요. 50대 되셔가지고 그동안 헌법 공부 한 적이 없는 양반들이 이게 수험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말해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이해가 안 돼. 힘들지. 이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합격 못해. 이러면 이게 좌절인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격 못한다. 합격 못해요. 그래서 조심을 꼭 하셔야 된다. 그때 꼭 이걸 떠올리라고 내가 몇 수십 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당연하지. 나는 황남기 선생님 말 듣고 그냥 하면 준비된 상태 내년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나올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사실은 마음이 편하다. 그럼 계속 돌리면 돼요. 제가 준 문제를 물론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분도 있네. 수호시 취급 합격자. 합격에 이르는 최단 경우는 선생님과 합격자를 통해 인도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노력하면 밀어붙이기만 하면 반드시 합격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믿고 신뢰하니까 합격에 이르는 최단 경로. 그래서 선생님 통해 나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론 과정에서는 뒤지게 어렵지. 생각은 이러는데 실제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죠. 마음이. 생각대로 세상이 돼요? 그렇진 않지. 근데 꿋꿋이 걸어가라 1년간. 넘어질 때도 있고 비틀거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신뢰하고 넘어질 정 빨리 일어나서 다시 하고 다시 해라. 뭐를? 제가 준비된 문제. 제가 준비해준 문제를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제가 내준 문제를 꼭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해라. 여기 나오네. 이게 기회가 된다라면 현장의 그 압박감을 느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오땡땡인데 오역신인데 내 조교구나. 우리 조교 녀석이 너무 늦게 들어온 거야. 2020년 9월에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10월인가 11월인가 들어왔는데 국가직 취급 준비하는데 저 12월에 모의고사를 하는데 기본 강의도 제대로 못 들은 상태에서 대충 얼치기로 해서 들어왔더라고. 공부가 되나? 안 되지 이 자식 오역진이. 안 되지. 그렇지만 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했다. 그렇지만 합격했어요. 그렇지만 그 압박감을 내가 죽을라. 저는 문제 풀 때 엄청나게 애들을 괴롭혀요. 압박감을 엄청 줍니다. 욕도 엄청나게 하고 똑바로 못한다고 야단도 치고 이래야지 긴장이 돼야 그러는 수험생들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게 만드는 거야. 20회독 30회독 시켜요. 저는 압박감을 줘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고 이래가지고 또 잘하냐 못하냐 비교해주고 해가지고 애들 몰고 가요. 그래야지 결론이 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오역진이네. 오땡땡. 지방대 국립대 학생이었는데 취급시험 1년도 안 돼서 합격했어요. 국까지. 구급도 다 합격하고.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신뢰하고 준비된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라. 반복적으로 공부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다 걱정은 선생님한테 떠넘겨야 돼.
시킨 대로 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고, 문제 풀라면 문제 풀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리 10분 안에 풀라고 하면 10분 안에 풀라고 그래야 돼.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그러지 말고 시체말로 까라면 까라는데 하는 거야. 야씨 저는요가 어디 있어 임마.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문제를 늦게 풀어요. 야 이 새끼 할 때까지 해봐. 그러고 안 된다고 해봐.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게 하잖아요. 야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 자식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저는요 손들어 처음부터 야 저기까지 저 10km 무장급 한번 해봐. 몇 시간 안에 돌아와봐. 그러면 저는요 다리가 버려. 군대 어떻게 돼요? 이러이씨 똑같아요. 저는요 그러지 말고 한 해까지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는 체력이 약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체력도 약할 수도 있고 무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 사정이 있죠. 세상은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도 일단 한번 해봐야지. 용감하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저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겠죠. 용감해라. 시킨 대로 하고 용감해. 안 되면 쓰러져도 빨리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50대 분들도 한다니까. 아까 50대 분들도 50대 분은 얼마나 저 답답하겠어요. 연세도 많고, 응? 헌법 공부를 얼마나 깝깝할까. 나는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저 50대인데 50대 중반까지 오세요. 미쳐버리겠어, 그렇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내 문제 풀고 있는데 저 문제 어려운데 저거 풀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데 하신다니까. 제일 처음에는 무지 어렵게 생각하시죠.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밀어붙여라. 제발 좀. 아셨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 대신 열심히 해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라고 끝나서는 물론 안 돼요. 공부하게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사기꾼도 아니고 당연하지 믿기만 하고 황당히 다 잊을 거 나는 안 할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시험장 가지.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연하지라는 건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당연하지. 이거 심리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문제를 어른이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합격은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하여간 다들 힘드시겠지만 좀 화이팅 하시고 1년간 힘들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빨리 일어나서 꾸준히 걸어가자. 앞으로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면 목표가 보일 겁니다. 목표가 보이면 심차게 뛸 수 있다. 우리 남자들 군대 가서 행군 끝나고 훈련 끝나고 그 전에 그렇게 다리도 아프고 물집도 생기고 말이야 뭐도 아프고 하여 몸이 다 쑤시다가도 저 군대 정문 보이면 어때요? 날아다니죠. 근데 갑자기 정문이 보여. 저기 멀리서라도 내가 이제 저는 21사단 나왔어. 21사단 유고연대인데 백두산 부대 저기 양구. 근데 해군 뒤지게 많이 하죠. 옛날 그 양구 21사단이 해군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산도 뒤지게 많아요. 산도 뒤지게 많은데 그렇게 힘든데 저기 멀리 방산면이 보여. 양국은 저 방산면 있어요. 방산면이라 보이는데 그 방산면만 보이면 그냥 다리에서 없었던 힘이 쏟아 올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합격이 눈에 보일 시점이 올 거다. 그때까지는 힘들 거다. 그때까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한다. 갑갑하고 어두운 터널을 안 보이는데 걸어가야 한다. 그때 선장 말을 잘 들어라. 선장 말을 잘 듣고 그냥 꾸준히 따라오시면 된다. 안 보이죠? 터널이 길죠? 답답하죠? 그때 선장이 시킨 대로 이쪽으로 오라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하고 일단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려는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터널을 나오게 돼요. 그러면 바깥이 보이기 시작하고 희미하게 밖이 보이기 시작하면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이 빨리 오면 좋겠죠. 내년 예를 들면 3월이다. 그러면 한 뭐죠? 올해 한 11월이라 12월에 보이면 제일 좋겠죠? 그때까지 좀 어두운 터널을 같이 잘 견디고 지내야 된다. 그다음 제가 목소리 내준 대로 잘 따라오셔야 한다. 힘들어도 잘 따라오셔야 한다. 쓰러지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쓰러져 있지는 말아야 됩니다.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쓰러져 있지는 말아야 한다. 그게 자세인 거예요. 쓰러지는 거에 어쩔 수 없겠어요. 쓰러지는 거 다리 저 힘이 풀려가지고 쓰러지는 거 쓰러질 수가 있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쓰러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질 수는 있다. 근데 쓰러진 채로 있으면 안 된다. 쓰러지면 바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를 듣고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걸으려고 해야 한다. 빨리 뛸 수는 없겠다. 다리가 아픈데 빨리 뛰겠어, 그렇죠? 근데 빨리 걸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한다. 그게 자세예요. 그게 신뢰지. 그 선장을 믿는 마음이지 사실은. 선장을 믿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야 빨리 저 닷을 올려라든지 닷을 내려라든지, 닷을 내려면 빨리 닷을 내려야 되고 올리라면 올려야지. 저는요 그 생각 안 합니다. 이러지 말고 지금 태풍 불고 지금 난리인데 닷을 내리라든지 또는 돛을 내리라든지 돛을 올리라든지 선장이 시키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서로 간에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 전 다리가 아픈데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을래요. 그러면 저 땅 파서 매장시켜줄까? 그런 애들이 있어야 돼요. 수험생들 상담하면요. 선생님 저 힘들어서 저 눕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땅 파서 눕고 싶다고? 그럼 내가 흙을 좀 얹어줄까? 묘를 만들어줄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멍청하게. 아니 누워있어서 어쩌라고. 지금 빨리 뛰어나와야지. 뛰어나와야 돼요. 누워서 저 흙 덮어주세요. 죽으려고? 또 물어보면 또 죽기는 싫대. 너 그러면 학교 가고 싶냐? 그러면 아 그렇죠. 아유 너 저 누워서 흙 좀 덮어달라며. 그러니까 모순되는 얘기가 참 많아. 수험생들은 상담을 해보면 너무너무 모순되는 거야. 말로는 합격으로 나는데 근데 하는 짓거리는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합격하고 싶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합격하고 싶어요. 이게 양립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어려도 저는 합격할래요. 전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으니까 한번 시키만 주세요. 욕해줘도 괜찮아요. 저한테 욕해주고 때리면 안 되겠다. 큰일 나죠. 그렇죠? 때리면 큰일 나죠. 욕해주시고 뭐라 해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저 합격만 시켜주세요. 아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지. 저는 선생님 합격할 수도 없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뭐도 없고요. 저는 근데 합격은 하고 싶어요. 이런 상담이 엄청 많다. 합격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겠죠. 그런 마음 자세부터 안 된다.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쓰러질 수는 있다. 넘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쓰러진 채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합격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고 상담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담하려면 최소한 일어설 의지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선생님 저 일어서고 싶은데 좀 손 좀 잡아주세요 라든지 저 열심히 걸어가고 싶은데 어느 방향입니까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건 가능하지. 야 저쪽에 임마 빨리 뛰어. 이렇게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쓰러진 채로 있으면서 저 계속 쓰러지고 싶어요. 저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합격은 하고 싶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행군 과정에서 누워 있으면서 부대는 가고 싶대. 일어나기는 싫어요. 더 부대는 가고 싶어요. 배째라야 지금 배째라. 배 째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난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거는 머릿속으로 가져라. 저는 안전한 선장이다. 능력 있는 선장이다. 이미 검증된 선장이에요. 저만큼 검증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고시 수학합격 뭐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고시 합격은 쉬워요. 수학 합격은 쉽지 않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10등 20등 하기는 쉽지. 1등 하기는 어디든지 어려운 건데 고시 수학 합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뭐 주변에 한번 다 찾아봐서 고시 수학 합격자가 있는지. 합격자는 있어도 수학 합격자는 없어요. 그냥 뭐 검증된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검증해 준 거야. 사실 일탈을 통해서 사법시험 우리나라 가장 똑똑한 애들이 검증해 준 겁니다. 뭐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믿을 수 있는 선장이 있는데 왜 그걸 안 믿고 지 혼자 뭐 이렇쿵 저렇쿵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터넷 작업 얘기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요? 걔네가 고시 합격자예요? 인터넷 댓글 달아주는 애들이 고시 합격자예요? 사법시험 애들이 그런 애들 강의 들어요? 판사나 검사 애들 걔네들 강의 들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선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게 걱정할 거 없다. 근데 물론 힘들 거다. 쉽지는 않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것도 좋다. 그건 맞아요. 근데 쓸데없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최소. 힘들다. 쓰러진다. 근데 쓰러진 채로 있지 말자. 기억하세요? 오늘 뭐라고요? 쓰러질 수는 있다. 쓰러지는 건 용납이 돼요. 쓰러질 수는 있다. 쓰러진 채로 있지는 말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쓰러진 채로 있지는 말자. 빨리 일어나. 이게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공부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믿고 신뢰해서 따라오면 문제될 게 없다. 아셨죠? 자, 여러분과 함께 1년간 한번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그죠?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빨리빨리 따라오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최소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